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부모님을 깊이 돌아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아파트 베란다 창에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낯선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서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잿빛 아파트 단지들, 고요했지만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부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토록 그리워하며 돌아온 이 땅이 더 이상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올해 이른을 앞둔 아내와 동갑내기 남편, 부부는 3년 전 자식의 곁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리라는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35년의 세월, 뉴욕 퀸스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낯선 땅에서의 차별과 고된 노동 속에서도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우리 늙으면 꼭 한국으로 돌아가세. 자식들 옆에서 이제는 좀 쉬면서 살자. 부부는 입버릇처럼 서로를 다독이며 그날을 그려왔습니다. 특히 서울에 자리 잡은 둘째 딸이 엄마, 아빠, 이젠 제가 모실게요. 고생 그만하세요 라고 했을 때 부부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길고 긴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딸이 구해준 새 아파트에 짐을 풀고 활기 넘치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수십 년 만에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 묵은 회포를 풀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며 잠시 호기심을 보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은 부부의 말투, 옷차림,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던 걸까요? 동네 모임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교회의 예배에서도 그들은 늘 주변을 맴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 속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자식과의 보이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분명 함께 살자고 모시겠다는 말에 모든 것을 걸고 돌아왔건만 맞벌이의 아이들까지 키우는 딸내에는 평일에는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선약이 있어서. 저녁 식사 한 번을 하려면 마치 회사에 결제를 받든 며칠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했습니다. 손주들은 다가와 재롱을 부리는 대신 각자의 스마트폰 세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딸의 무심한 위로는 부부의 텅 빈 마음에 조금의 위안도 되지 못했습니다. 몸은 고국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낯선 땅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푸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경로당에 가서 뭐라도 좀 도우려 했더니 노인네가 뭘 아냐는 듯 쳐다보더군. 미국에서는 적어도 내 가게가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단골들이 있었는데 여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한마디에 아내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치열하게 삶을 일구던 가장도 따뜻한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에게 의존하는 아무 역할도 없는 늙은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는 현실의 벽을 더욱 실감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익숙하게 이용해온 메디케어 보험과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명확했고 의사는 환자의 오랜 병력을 미제리코어디아,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시민권자였던 부부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매달 20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동네 병원은 낯설었고 큰 병원은 예약조차 쉽지 않아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비용 부담 때문에 남편의 무릎 수술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벽은 서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귀국을 효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편히 지내셔야지.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우리를 오라고 한 건 너희들인데 정작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보다. 주말에 외식이라도 하자고 말을 꺼내려다 요즘 힘들다는 자식들의 표정에 죄책감을 느끼며 입을 다물어야 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미국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돌아가세. 거기엔 아직 우리를 기억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도 그대로 있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 몰래 항공권을 알아보고 LA 외곽의 작은 아파트 월세 정보를 검색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환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 돈을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감정이 소모되지 않는 곳, 자신들의 존재가 존중받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던 날, 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내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부와 갓난아기였던 딸이 미국의 작은 뒷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돌아올 준비가 아직 안 됐었나 보다. 귀국. 그 세 글자는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물리적인 이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타지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모든 관계와 기억, 익숙했던 시스템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익숙하다고 믿었던 고국은 그 어떤 낯선 땅보다 더 외롭고 혹독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귀국 3년, 결국 그들은 떠납니다. 단지 불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듯한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여행 가방은 가벼웠지만 마음에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짙은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든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 여정이 비록 또다시 이방인의 삶일지라도 적어도 마음만은 외롭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기민 세대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도 결코 극복되지 않는 그 거대한 벽. 오늘은 그 5가지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곁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부모가 귀국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식들은 이미 한국 사회의 빡빡한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직장, 육아, 사회생활, 숨가쁘게 돌아가는 삶의 톱니바퀴 속에서 늙은 부모의 정서적 필요까지 살뜰히 챙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십 년간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형성된 감정의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민 1세대인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끈끈한 정을 기대하지만 한국에서 자란 자식 세대에게 가족은 때로 효율과 계획이 필요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서운함은 자식에게 부담으로 자식의 현실은 부모에게 무관심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 살아온 삶의 리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서적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골을 만들고 부모에게는 괜히 왔다는 깊은 후회로 남게 됩니다. 둘째,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오는 행정적 좌절감입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은 병원 예약 하나, 은행 업무 하나에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지금의 시스템은 고령 세대에게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경부터 시작해 각종 복지 혜택 신청까지 자식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매번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부모님 홀로 주민센터와 공단을 방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낯선 용어와 복잡한 절차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좌절감들이 매일같이 쌓여 이곳은 내가 살 곳이 못 된다는 체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자식이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경제적 고립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자식에게 의지하며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부모가 자식의 집에 거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약값까지 더하면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상당합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보다 심리적인 위축감입니다. 미국에서는 작은 일이라도 하며 경제적 자립감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온전히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이 부모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부모를 끝없는 무기력과 우울감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넷째, 사회의 주역에서 관찰자로 전락하는 역할 상실입니다. 미국 한인 사회에서 부모 세대는 커뮤니티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고 이웃과 깊은 유대를 나누며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순간 그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섬이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되려 노력해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그들을 겉돌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에 그저 지켜보는 관찰자로 남게 될 때 부모 세대는 자신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섯째, 매일의 일상 속에서 쌓여가는 생활 방식의 충돌입니다. 느리고 조용한 삶에 익숙해진 부모 세대와 빠르고 분주한 자식 세대의 생활 리듬은 애초에 맞기 어렵습니다. 식사 시간, TV 소리 크기, 손님 맞이 방식 등 아주 사소한 차이들이 매일같이 부딪히며 서로에게 생채기를 냅니다. 특히 자식들은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의존은 부모에게 피로와 배신감을 안겨주고 말없이 쌓인 갈등은 결국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는 파국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결론을 맺으며 귀국은 결정보다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시스템에 적응하고 자식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는 제2의 이민과도 같습니다. 혹시 귀국을 계획하고 계신 부모님 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려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막연한 기대나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냉정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 계획은 세우셨는지,
한국의 의료 및 행정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귀국 후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서로의 삶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의 물질적 부양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그 준비가 없다면 그리움으로 돌아온 고국에서 더 큰 상처를 안고 다시 떠나게 되는 슬픈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멀리 계신 부모님께 혹은 곁에 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